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일대 등 전국 76곳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회기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병원을 연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및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됩니다.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의 누적 다운로드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부동산 시세와 시장 동향, 공시가격, 아파트 관리비 등 29종의 정보와 부동산 관련 8억 건의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 중으로 하루 평균 열람 건수는 평일 17만 건, 주말 15만 건에 이릅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 정보 앱을 통해서요, 부동산 시세나 또 부동산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타 아파트와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어서 이 부실한 관리비 논란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또 관리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정보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여러분만의 똑똑한 성공적인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00번,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네,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입니다.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만 선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윤지 팀장님입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은 그 영등포구 영등포동과 또 충청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 영등포구 영등포도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과 5호선을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서요. 직장인 노선인 5호선을 따라서 여의도, 종로, 공덕 등 이제 업무 단지로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1인 가구의 그런 밀집도가 높아서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텔에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변에 이제 영등포 신길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면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에 따른 교통 호재들이 같이 맞물려 앞으로 이제 그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지역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오송인데요. 오송은 요새 아주 핫한 지역으로 투자가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지역입니다. 오송 같은 경우는 KTX, SRT, 그리고 이제 BRT, 복선 전철 등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송 산업단지의 그런 조성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및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좀 뜨겁게 기대가 되면서요. 앞으로 이제 오송역의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생활 인프라와 그리고 상권 발달이 크게 이루어질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지역에 크게 이렇게 발달을 함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아질 지역인데요. 사실 그 임대 수요가 공급이 절실히 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오피스텔에 좀 주목을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윤지 팀장님이 준비하신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김윤지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를 살펴보면요, 2억 7,3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입지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하게 그 전문가들 분들에 의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의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세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있어서 안전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짚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 그 영등포 시장역 그리고 또 이제 1호선 영등포역 이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방에 이제 신길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여의도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여의도도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의 그런 임대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을 지나는 노선인 5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임차인들이 이제 여의도, 광화문, 공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1호선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용산으로 출퇴근하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그런 수요층도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이 임대가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사실 넓은 평수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통 노선의 집결지일 뿐만이 아니라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코스트코, 빅마켓 등이 있어서 생활 편의 시설이 이미 좀 잘 자리 잡고 있고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대형 마트와 이제 복합몰을 이용하시게 되는 그런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근의 업무 단지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의도까지는 이제 5분 내로 가실 수가 있겠고 서쪽으로 이제 마곡산업단지, 강 건너 상암 DMC 그리고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상암, 여의도, 용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직장인 인구가 증대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각 업무단지마다 최소 이제 16만 명에서 25만 명 이상의 그런 상주 인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업무단지로의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서 그 업무지구로와의 접근성만 봤을 때도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가 존재하게 될 지역이 바로 영등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남권 교통의 핵심지이자 또 생활 인프라 그리고 업무지구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영등포가 조금은 노후화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제 도시환경재생 사업이 이곳 영등포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공적 자금들이 이곳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인근에 뉴타운 개발지가 있습니다. 영등포 중에서도 해당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해서 시각적으로 변화가 이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변화가 이어질 텐데요. 변화에 따른 시세 반영이 확실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입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교통 호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직장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호선 그리고 1호선을 이용한다면 주변 업무지로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등포의 개발 호재라고 하면 좀 믿기들 많이 아실 텐데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와 그 영등포가 이 3도심의 축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서울 전 지역의 어느 지역에 대비해도 그 위상이 결코 떨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정책적으로 이 사업 중요도와 계획과 사업이 이곳에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후화가 개선될수록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 호재를 고루 갖춘 서울 중구와 강남과 비교해도 서울의 유일무이한 지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의 정체가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각종 지하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바로 이제 재물포길 지하 사업과 또 이제 서울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 IC로부터 이제 목동교를 지나서 그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속 공사 중에 있는데요. 바로 재물포길 지하 사업입니다. 차량 도로를 이제 지하하면서 그 지상에 있는 도로와 공원으로 꾸며서 복잡한 정체 도로를 좀 해소를 하면서 녹지 공간을 넓히겠다는 그런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습 정체 지역이었던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이제 그 경인고속도로로부터 이제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근 도로의 지하 사업의 목적이 이제 정체 해소뿐만이 아니라 장래에는 이제 인구 유입을 좀 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뉴타운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영등포 신기 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바로 건너편인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인데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들어오면서 주변의 정비 효과가 상당히 두려워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근 몇 년 사이에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5, 6억에서 10억을 갱신하는 최고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꼭 뉴타운뿐만이 아니더라도 뉴타운 개발이 해제된 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사업에 일하는 가로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유명 브랜드 건설사의 그런 오피스텔과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민간 사업들의 건물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그리고 투자 자금까지 몰리면서 현재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의 앞으로의 기초가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올해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영등포역으로 지나서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 신안산선 연장으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서울 웬만한 중심지로의 그 업무 수요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허브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가 될 것이고요.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멀티 역세권으로서 더 많은 인구 유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이 이제 여의도인데요. 여의도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의도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굵직한 복합 건물들이 이제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63빌딩의 4.5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IFC몰의 이제 2배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들어올 것이고요. 또 페어먼트 호텔이 이제 입점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BC 그 옛 사옥용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MBC 옛 사옥용지 같은 경우도 49층의 초고층 복합 건물 개발 사업도 이제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여의도의 개발을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해둔 상태이긴 한데 사실 근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좀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국제 도심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정부의 그 장기적인 방향이고요. 정부의 그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국가 계획상 언제든지 진행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진행이 되느냐 시기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호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참 많은 영등포구입니다. 일단 2030 서울 플랜이나 뉴타운 사업만으로도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정보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이 지역의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오피스텔을 저희가 한번 좀 시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억 7,300에서 3억 4천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하실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에서 4천 정도로 보시면 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정도에서 월수익 80에서 90만 원 정도를 좀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1억 3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를 하실 때 이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 함께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요. 영등포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시죠.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1, 2인 가구의 수요, 그 임대 수요가 굉장히 좀 부족한 곳입니다. 1호선과 5호선을 따라서 그 중심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등포 같은 경우는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타겟을 하신다고 하면 1, 2인 가구를 위한 이런 오피스텔, 작은 소형의 그런 가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직주 근저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에 있어서 충분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호재들을 조금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 이제 그 뉴타운 사업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깨끗해질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조금은 노후화된 지역, 이런 영등포에 투자를 하셔서 시세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영등포 지역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김윤지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입니다.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시세는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인데요. 어떤 곳일까요? 자세한 입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이제 오송이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서도 이제 세종시라든지 그 대전으로 나가는 길을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국내 유일의 KTX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송입니다. 그래서 오송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KTX 내에서도 호남선과 경부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이 오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포를 가시거나 제전을 가실 때는 오송역을 거쳐 가야 되는 그런 분기점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까지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광역 중심지로 입지적인 그 장점을 잘 갖춘 곳이 바로 이 오송역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송역에서 KTX나 그 SRT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서울까지 30분대로 이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종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분대로 도착이 가능한 지리적인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오송에서는 세종 BRT 같은 그 세종과의 접근성을 더 강하기 위한 계획 노선들이 지금 계속 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1호선 지하철 복선 전철도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송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가 이제 중부 고속도로인데, 그러면서 경부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지역입니다.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리우고 있는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도 2025년에 개통을 좀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그 개발 호재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투자 가치로서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 입지의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오송인데, 이제 이 오송역 인근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산업단지들의 구성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 오송 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일자리 종사자 수만 해도 이제 22,0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제3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부지만 해도 무려 300만 평의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인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대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충청대, 교원대, 한양대, 약학대, 홍익대, 고대 캠퍼스 등 5개의 대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학생과 임직원 수요가 약 28,000여 명 정도이고요. 앞으로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생명과학기술대학원이 이곳으로 이제 이전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지역이 바로 이 오송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또 한 가지 주목을 할 점이 이제 충북 오송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 중심지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을 이끌 중심지로서 이제 계속해서 국제 사업을 이끌어날 예정이고요. 꾸준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좀 예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030 국가 바이오 헬스 육성 전략까지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산업 공학에 대해서도 충북권 중에서도 오송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바로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 진입을 위한 계획들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세계 점유율을 1.8%에서 6%로 올릴 것이고, 수출 이제 500억
500억 달러를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 일자리가 30만 개가 지금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그 4조 원의 연구비까지 지원하는 5대 6선 전략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오송 제3산업단지, 오송 컨벤션 센터 등이 오송역 주변으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송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입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송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오는 임차 수요도 풍부하겠지만요. 일단 KTX SRT를 이용한다면 서울까지 거리가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퇴근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시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이번에 개발 호재를 짚어봐야 되겠죠. 저희가 산업단지에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실 그 개발 호재를 보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투자하실 때 안정적으로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풍부한 일자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송역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제 앞으로 더 생겨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오송 제1산업단지를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체,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들이 이제 있는데요. 입주업체만 하더라도 90여 개, 그리고 종사자 수를 보시더라도 만여 명들이 이미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런 그 상황하에 오피스텔의 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또 제2산업단지 경우에는 국제 비즈니스 벨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주거, 산업, 공업, 연구소 등 첨단 복합형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약 9천여 명이 이제 상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있는데요. 12,000여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많은 인구 유입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산업단지 안에는 오피스텔의 인허가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거시설을 찾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공급 자체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오송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송은 이제 도시개발계획구역입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선정이 이제 완료가 되었는데 앞으로 제3산업단지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개발 면적만 약 300만 평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과 연계해서 바이오헬스의 특화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송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산업단지가 함께 이제 조성이 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면서 사업비 2천여억을 넘게 투입이 되는 거기에 또 이제 약 30만 평의 그 규모의 2023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K-뷰티 산업의 중심지로는 이제 오송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컨벤션 센터도 건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오송역 인근에 대규모 전시시설이 생겨나겠는데요. 빠르면 2021년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호텔 및 그 복합 쇼핑몰이 조성이 되면서 바이오 국제도시의 위상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19년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 대상들이 이제 몇 군데 선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수혜지로 꼭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충청북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5개 이상이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될 정도로 개발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에서 오송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고속철도망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이 추진된 지 8년 만에 다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경부선과 이제 호남선을 이어주는 KTX와 이제 SRT의 연계성,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1호선 지하철의 노선의 그 연장선이 이루어지는 오송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세종과 함께 더불어서 충청권의 교통 핵심의 그 중심이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송, 세종, 대종 간에 또 이제 BRT, 간선 급행 버스가 이제 개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세종 신도시와의 연결도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2의 경부 고속도로라고 불려지는 이제 서울 세종 간의 고속도로가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오송까지 이제 1시간이면 접근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오송인데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그 산업단지로의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1인 가구의 그런 수요 추이에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송 같은 지역은 좀 오피스텔에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송 엄청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생명과학단지나 화장품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구조의 이 오피스텔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세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게요. 네. 충청부터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준으로 이제 분양 면적 평균 한 20에서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 시세는 매매가가 1억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약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합당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월세를 놓으시게 되면 보증금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월 수익 40에서 6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8천에서 9,5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 시의 실투자 금액은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사항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찬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김윤지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똑똑 부동산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똑똑 부동산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해드리는 똑똑 부동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가 좋은 시장을 만들까요? 또 어떤 호재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더 높게 할까요? 이런 부분을 미리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똑똑 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같이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는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류지만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 한강변에 입지한 곳 중 매우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고 강남 4구라고 불리어지는 강동구 천호동이 있는 지역과 얼마 전 에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정해진 망우역이 있는 삼봉동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이 준비하신 톡톡 가이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류지만 팀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5호선과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천호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과는 강동구 천호동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입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강동구 천호동은 지하철 역세권이면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천호동 지역인데요. 천호동은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천호역이 있습니다. 5호선은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서울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고 8호선은 문정 법조단지와 잠실로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5호선과 8호선은 둘 다 연장 사업이 잡혀 있어서 천호역의 중요도는 앞으로 강동구 안에서도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 지역의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올림픽대로에 매우 인접해 있어서 서울 중심지나 외곽지로도 이동하실 경우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는 도로로 이용 가능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요. 천호역 인근에는 백화점과 대형 마트들, 또 아울렛, 재래시장이 가까이에 있고 쇼핑과 문화시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천호 로데오 거리가 있어서 다양한 상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천호동 하면 도심 속의 풍부한 녹지율도 자랑하고 있는데요. 광나루 한강공원과 천호공원이 가까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개발이 이루어진 지 오래된 구역이라 앞으로 개발 계획만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업무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동, 상일, 고덕 업무단지나 미사학 지식산업센터, 또 아래쪽으로는 잠실 업무단지, 다리만 건너면 광진구 구의 천남 업무지구가 있어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들이 있어서 직장인이나 신혼부부의 풍부한 임차 수요가 생겨나 있고 그에 따른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 5호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강남과 또 잠실로 그 업무지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 천호동의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천호동이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는 강남 4구라고 불리하지만 다른 강남 3구들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강남 4구 중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강남과 인접해 있어서 강남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가 있어서 이 지역에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서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후화된 집들이 많아 낙후된 이미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발로 인하여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쪽으로 대규모 업무단지가 현재 강동구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강동 최대 규모 고덕 상업 업무지구 복합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약 10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으로 앞으로 아주 탄탄한 배우 수요를 갖추겠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등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연간 8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 첨단산업단지에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세스코 등 4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약 15,000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첨단 IT,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일동에는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협체와 단체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겠고 강동 첨단 업무지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에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이제는 베드타운이 아닌 자죽도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 호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5호선과 8호선이 있는 천호역을 이용이 가능한데요. 5호선은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8호선은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권 신도시로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많은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강동구를 통과하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라 서울 강동구의 차량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워지면서 지금의 강남과 북부 지역으로 가장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고속도로라 개통 후에는 강동구 일대의 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강동구 천호동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호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고요. 또 5호선, 8호선, 9호선까지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 교통까지 편리해지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호동에 있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지역의 시세는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7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전세 금액 2억 4천부터 3억 원이 예상되고 월세는 2천만 원부터 3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수입 80에서 90만 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에서 4천만 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월세 시에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세 분석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천호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강남 4구로 변해가는 지역의 지역 개발에 풍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 지하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지역은 저평가된 현재 그리고 서울 내에서 저평가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동에는 많은 개발 호재들과 고덕상해, 강동 미사 지역들의 도시개발과 천호동 교통개발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평가돼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런 곳에 투자할 때 유의점은 없을까요? 유의점도 짚어주실까요? 네, 해당 지역은 노후화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로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투자하시면 좋겠고 천호역이라는 역세권 인근 또 한강변 인근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투자 매물을 찾아보시는 걸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천호동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똑똑 가이드 화면톡에 만나볼게요. 류지만 팀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입니다.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망우역 역세권에 위치했고요. 투룸 구조의 아파트로 시세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네, 중랑구 상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입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중랑구 상봉동은 망우역과 상봉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주택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망우역은 GTS 비노선의 정착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치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상봉역은 7호선이 있어서 강남 지역으로 20분 안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선호도가 좋은 노선이 되겠고 또 망우역과 상봉역에 동일하게 경의중앙선, 경충선, KTX를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경의중앙선은 주요 업무지가 있는 서울역, 용산역, 공덕역을 지나가겠고 또 춘천과 강릉 등 유명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경충선과 KTX가 있는 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는 청량리역으로도 지하철과 버스로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에도 매우 우수하지만 생활 인프라 또한 매우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코스트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대형 쇼핑몰인 엔터식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별내신도시나 갈매지구에서 들어오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녹지공원도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변에는 봉화산과 용마공원이 있고 조금 더 이동하시면 대규모 개발이 잡혀있는 중량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인근으로 중심으로 많은 개발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위쪽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이주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해당 지역에는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와 아래쪽으로는 면목 팩션 개발 진행지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의 많은 개발들로 인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 여건이나 생활 인프라가 아주 풍부한 곳이고요. 또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중랑구의 개발 호재는 많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랑구는 그동안 서울 안에서도 개발이 너무 늦어져 왔는데요. 개발이 늦어진 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노선들이 있는 망우역과 상봉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집값 상승 및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호재로는 얼마 전 앱이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GTX B노선이 있는 망우역이 되겠습니다. GTX B노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마석과 인천을 연계하고 그중 주요 지역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역을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TX는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투자를 하신다면 집가 상승에 많은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량리에서 면목 신리역까지 가는 경전철인 면목선이 조기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봉동뿐 아니라 중량구는 교통의 핵심 지역인 청량리로도 이동이 상당히 편리하고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화된 상봉터미널이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개발이 됩니다. 상봉터미널은 노후화되고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작에 개발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이미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중량구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52층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3개동이 들어오면서 백화점, 업무시설, 주거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많은 인구의 유입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 차량기지에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겠습니다. 약 5만 평 부지의 의료실버 산업과 같은 4차 산업단지가 산지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일자리가 약 2만 4천 개가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이었던 동부간선도로는 침수 문제와 교통 문제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2026년까지 지상 1개였던 노선을 2개로 나누고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여 지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도로는 여의도공원의 10배 규모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변경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개발은 약 2조 4천억이 투입되는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약 2만 9천 평인 이곳에 터미널을 연계시켜서 교육, 문화, 쇼핑, 비즈니스 중심의 중량 코엑스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서 곧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호재들을 보시더라도 상봉동 일대는 더욱더 좋아지는 교통과 더불어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될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랑구 역시 참 개발 호재 많은데요. 특히나 이 GTX B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강남과의 접근성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다가 상봉터미널 중앙청 개발 또 상봉망우 재정비 사업 등으로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금액이 어떨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시세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투룸 구조라고 하셨어요. 전반적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지역을 직접 임장 갔다 왔는데 망우역과 삼봉역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보셔야 된다고 추천해 드립니다. 매매 시에 해당 시세는 2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2억 3천부터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수입 70에서 80만 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대출을 이용하시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여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가능하겠고
월세 이용 시에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시세 분석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해당 지역에 대표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GTX 비노선의 정착지로 지정된 망우역이 되겠습니다. GTX로 인한 부동산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위치가 되겠고, 또 다양한 개발로 인하여 미래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매우 적은 소액으로도 서울 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곳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해요. 이런 곳에 투자할 때는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 사람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유의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에 실제 와보시면 많은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이 지역은 서울에서 상당히 많은 주택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상봉은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는 단계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액으로 투자하신다면, 미리 투자하신다면 이제 아직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망우역과 상봉역 사이에 인근의 주택을 보시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의점 살펴봤습니다. 자, 이곳의 개발 호재는 풍부하고요. 또 입지 여건도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입지 여건 한 번 더 짚어볼까요? 네, 해당 지역의 입지 여건은 망우역과 상봉역이 있는 상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망우역은 GTX 비노선의 정착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망우역뿐 아니라 인근 상봉역으로도 상봉역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이동성이 편리한 7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같이 세 개의 대형 마트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엔터식스라는 대형 쇼핑몰이 있어서 이 지역에 앞으로 주거 환경 같은 경우는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곳의 입지 여건 살펴봤고요. 더군다나 또 대학가와 가까워서요. 여기서 오는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세 흐름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시세 설명 다시 부탁드려요. 네, 이 지역의 시세는 현재 이 지역의 시세는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는데, 다세주택보다는 오늘 추천드린 거는 나홀로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보다 좀 더 금액대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나홀로 아파트의 시세 같은 경우는 2억 5천부터 3억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금액 같은 경우 2억 3천부터 2억 7천만 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투자 시에는 2천부터 3천만 원, 월 수입 70에서 80만 원 수입이 예상되고,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1억 3천부터 1억 8천 정도 가능하여 전세 이용 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겠고, 월세 이용 시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류지만 팀장님의 그 중랑구 상봉동 지역까지 살펴봤습니다. 팀장님이요, 매주 일요일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제가 그 부동산 투자 노하우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차고 유익한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류지만 팀장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똑똑가이드 화면 통해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도 저희가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똑똑 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